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에서 활동 중인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네이버 카페나 단톡방 안에서 공부 중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반응식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에 오시면 반응식 아니면은 뭐 보건 문제 이런 등등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카페도 한번 쭉 둘러보시고 공부 자료도 많이 받아가셔서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응식 공부 방법, 반응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도 많고, 그리고 무작정 암기하기에는 너무 헷갈리고, 그쵸? 숫자하고 영어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많아가지고, 암기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요령을 좀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너무 힘드신 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공부 요령을 조금 알게 되시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반응식 공부 방법은 제가 공부할 때, 예전에 공부할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고,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제 반응식 공부를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좀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반응식 암기를 하시면은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본인들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너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응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카페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반응식에 대해서 그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응식 공부 방법. 반응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응식 공부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반응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반응식을 처음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반응식만 무작정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지만 이 반응식을 공부하기 전에는 우선 제 1류에서부터 제 6류까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좀 편하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각 류별로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특징도 있고 세부적인 특징도 있고 그 류별로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류별로 그 대표적인 특징들을 잡아놓고 반응식을 보시면은 암기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응식을 암기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반응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응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종류가 꼭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가 두 가지면 여기가 뭐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과 반응해서 새로운 요 물질과 또 새로운 요 물질이 생성된다. 요게 이제 반응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원소들. 그쵸? 그러니까 화학식을 이루는 그 구성 성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라는 그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세모와 세모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성될 때 여기에는 뭐 동그라미 세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세모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네모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모라는 거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 외에는 새로운 것들이 생성물로 생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성물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 구성성분과 얘네들 구성성분 안에서 뭐 결합이 이루어지든 뭐 분해가 되든 어떻게 돼서 결국적으로 여기에 요 원소들에 대한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 얘네들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만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요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제 1류부터 6류까지의 그 특징들을 좀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반응식을 보면은 좀 편할 거다. 쉽게 공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물을 보시면은 요놈은 그 대표적인 성질은 뭐 산화성 고체이지만 이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연성 물질이에요. 불연성 물질.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연소 반응식은 없는 거예요. 연소 반응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식 자료를 딱 보면 연소 반응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다 연소 반응식이잖아요. 그런 연소 반응식이 1류 위험물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1류 위험물에서는 연소 반응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물과의 반응. 물과의 반응.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조회성이 있고 물에 녹고 뭐 물과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과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 물과의 반응이 없고 이놈은 물에 녹는다. 잘 녹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물과의 반응식도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래서 1류 위험물은 물과의 반응식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과산화물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 화물이 있고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 화물이 있어요. 네, 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들은 이제 물과 반응을 합니다. 요 놈들은 이제 물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게 엄청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왜? 1류 위험물은 불연성이어가지고 연소 반응식도 없고 물과의 반응식도 없다라고 이제
이론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과산화물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험에 잘 출제될 수가 있다. 실제로도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 이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 연소 반응식이 없고요. 물과의 반응식이 없고, 다만 이 무기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물과의 반응식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다면은 3번. 그 제1류 위험물은 왜 타지도 않고 물과의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위험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위험물로 속해져 있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열분해든 일반 그냥 분해든 그냥 다 분해 반응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분해를 하게 되면 생성물로 뭐가 나와요? 그치, 산소가 나와요. 생성물로 분해가 되면 어떠한 물질이 분해가 되면 어떠한 물질과 O2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O2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라는 거는 가연성 가스도 아니고 인화성 가스도 아니고 폭발성 가스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왜 산소가 위험하냐? 요 놈은 이제 조연성 가스라고 해가지고 주위의 그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위의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화재가 난 현장에서 인류 위험물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놈이 불이 타서 이렇게 화재가 더 번지는 게 아니고 요 놈들이 인류 위험물들이 분해를 해서 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산소에 의해서 화재가 더 확대가 된다. 그래서 요 놈들은 위험한 놈들이구나. 그래서 인류 위험물로 지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게요. 반응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인류 위험물에서 나오는 반응식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일단 그 3번에 분해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에 제가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자료를 기타 자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모두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제1류 위험물 부분에 분해 반응식들이 여러 개 쭉쭉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가 발생한다. 요 산소 여기 좀 별표 쳐놓을게요. 요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떠한 그 인류 위험물의 물질만 여기다 놓으면 산소가 발생하는 거니까 인류 위험물에 대한 분해 반응식은 그 위험물의 종류들만 알면은 다 암기가 쉽게 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과의 반응은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리고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는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잘 나오긴 해요. 그렇다고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더 잘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 요거 암기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종류를 보면은 뭐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과산화 마그네슘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산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금속이 들어겠죠.
그렇죠? 과산화 칼륨, 과산화 리튬, 과산화 나트리움, 과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과산화 금속이 될 거고요. 요 놈과 이제 물이 반응하겠죠. 요 예외라고 그랬죠.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을 한다. 그래서 과산화 금속, 과산화 뭐 칼륨이나 과산화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과산화 금속에다가 물이 반응하면은 뭐가 발생해요? 그치, 수산화 금속 더하기 그리고 산소가 발생을 한다. 산소가 요거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은 요거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물과의 반응식은 모두 암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산화 금속, 예를 들어서 K2O2라는 과산화 칼륨이죠. 과산화 칼륨. 요 놈이 이제 H2O하고 반응을 하면, 물하고 반응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화 금속이라고 그랬죠. 수산화 금속. 금속이 뭐였어요? 칼륨이었죠. 과산화 금속이잖아요. 과산화 칼륨이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금속이 뭐예요? 칼륨이죠.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이 나오는 거예요. 수산화 칼륨.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KOH가 되겠죠.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 이렇게 그럼 더하기 O2가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일단 반응식 뼈대는 완성이 된 거예요. 반응식 뼈대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키려면 이제 여기에 개수를 구해서 넣어주시면은 이제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이 반응식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방법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과산화 금속, 요놈들이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금속이 나온다. 그리고 산소가 나온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 Na2O2 더하기 H2O가 들어가면은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화 금속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NaOH 이렇게 나오게 되고 생성물로는 산소 O2 산소가 나온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다른 그 물질을 넣어보면 리튬, 과산화 리튬, Li2O2를 넣게 되면 H2O 하면은 과산화 리튬이죠. 과산화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오죠? 수산화 금속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리튬이 금속이니까 수산화 리튬이 나오겠죠. 그래서 LiO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O2. 마그네슘을 한번 넣어볼까요? MgO2 더하기 H2O는 여기는 이제 수산화 금속이니까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겠죠. 그래서 MgOH2가 나오고요. 다시 MgOH2가 나오고 더하기 O2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면 칼슘을 한번 넣어볼까요? CaO2를 대입해보면 뭐예요? 과산화 칼슘이죠. 과산화 칼슘. 요 놈이 H2O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산화 금속이니까 수산화 칼슘이 나오겠죠. CaOH2 더하기 O2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공통적인 모습들이 발생을 하죠. 뭐가 발생을 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금속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금속들이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생성되는 산소도 모두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과산화물, 즉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응식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알고 있으면 그 무기과산화물에 대한 물과 반응식은 모두 암기가 된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여기 과산화 금속 더하기 H2가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 금속 더하기 O2가 나온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제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요놈들에 대한 그 분해 반응식도 분해 반응식도 있어요. 분해 반응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 반응식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은 뭐 칼륨으로 해볼까요? K2O2 제가 이 개수는 지금 안 맞춰요. K2O2가 분해를 하면은 K2O 더하기 O2 이렇게 1류 위험물들은 뭐라고 그랬죠? 불에 타지는 않지만 이놈들이 분해를 해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연산가스인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확대를 시켜서 이놈들은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놈이 분해하면 요놈과 산소가 나온다. 인류위험물은 분해하면 무조건 산소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물질도 한번 보면은 Na2O2 과산화 나트륨이 분해를 하게 되면은 Na2O가 나오고 뭐가 나오겠죠? 산소가 나오겠죠. 되시겠죠? 자, Mg 마그네슘 한번 넣으면 MgO2가 분해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분해를 하면은 MgO가 나오고 더하기 O2가 나와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산화금속. 이렇게 산화금속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제1류 위험물이 분해를 하게 되면은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이 분해를 하면은 산화금속이 나오고 더하기 산소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요거 하나만 또 알고 있으면 분해 반응식은 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과의 반응도 있어요. 산과의 반응. 산에는 뭐 염산이 있을 것이고 황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산이 있을 수 있고 황산이 있을 수 있고 뭐 초산이 있을 수 있고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요것도 그 반응식 자료를 보시면은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거. 무기과산화물하고 과산화물하고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나오겠죠. 어떠한 물질이 나오고 생성물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어떠한 물질이 나오고 생성물로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요거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 종류를 여기다 놓고 산도 종류를 두면은 그에 따른 이 물질은 뭐 이렇게 좀 암기를 해 주셔야겠지만 요 물질과 더하기 뭐가 나온다?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암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에 대한 종류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산과의 반응식도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서 종류별로 좀 묶어주시면은
묶어주시면은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뭐 계속 어렵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지만 막상 외워보면은 어렵겠죠. 예,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를 깡으로 생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류에 대한 특성들, 각 류별의 특성들을 조금만 파악해 놓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버리면 거기에 대입만 해버리면은 이제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금속과 관련된 위에서는 인류 위험물에 대한 반응식 공부였고요. 이제는 류별을 뭐 이렇게 떠나서 일단 금속하고 관련된 반응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앞서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온리 금속이란 온리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이러한 놈들에 대한 반응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산소와의 반응이죠. 산소와의 반응. 산소의 반응이면은 보통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속의 이제 산소와 이제 반응하는 그 반응을 우리는 이 연소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금속이 산소와의 반응을 하는 거를 우리는 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대충 보면은 어떠한 금속이 있어요. 어떠한 금속이 있으면은 요 놈이 뭐랑 반응한다 그랬죠? 그치, 산소와 반응한다 그랬죠? 그럼 O2가 들어가겠네요. O2.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어떠한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떠한 금속이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금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화 금속.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요거죠. 요거. 어떤 금속이 산소와 반응한다, 산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금속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서 산화 금속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속 집어넣으면은 요 금속이 산화 금속, 요 금속으로 들어오겠죠.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일단 마그네슘을 한번 넣어보면 Mg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요. 산화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겠죠. 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MgO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수는 안 맞힐게요. 금속에다가 산소를 반응시키니까 산화 금속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금속 자리에다가 똑같은 거를 대입을 해 놓으면 바로 반응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 2류 위험물이죠. 마그네슘은 2류. 또 2류 위험물에 또 뭐가 있어요? Fe, 철이 있죠. 철. 요 놈이 산소랑 반응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지? 산화철이 나오겠죠. 산화철. 그쵸? 산화 금속이니까. 그래서 Fe2에 O3라는 산화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산소랑 반응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산화되는 거니까 산화 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Al2O3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제 3류 위험물은 뭐가 있어요? 3류 위험물에는 칼륨이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도 있을 거고, 칼륨을 산화 반응을 시켜버리면,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산화 칼륨이 나오겠죠. 산화 칼륨. 나트륨도 산소랑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요? 산화 나트륨. Na2O가 나오는 거예요. Na2O.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은 금속이 산화 반응을 할 때의 반응식을 모두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 놈들만 암기해서 대입을 시켜주면 다 그대로 여기다 금속 자리에 똑같이 적어주면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공식 하나만 공식도 아니죠. 요 반응식 하나만 알아두면 금속에 대한 모든 산화 반응식은 다 암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 이제 산소의 반응 말고 이제 두 번째는 요놈들 금속은 또 물하고 반응하잖아요. 물하고 반응해서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물과의 반응, 물과의 반응, 금속이 물과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 어떤 금속이 이젠 연소 반응이 아니니까, 산화 반응이 아니니까 O2가 아닌 물이 들어가겠죠. 물과의 반응이니까 반응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수산화 금속이 나오겠고요. 수산화 금속이 나오겠고, 여기에는 이제 H2라는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을 대입을 할 거고요. 금속을 대입해서 물과 반응을 시키니까 수산화 금속이 나오고 수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소가 발생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속 화재에서 우리가 그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요놈이 화재가 나서 물로 소화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화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과의 반응에서는 이렇게 수소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1류 위험물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과 약간 비슷해요.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었지만 지금은 금속이에요. 그냥 금속 더하기 물이 했더니 수산화 금속이 나와요. 수산화 금속이 나오고 1류 위험물에서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그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에서는 산소가 나왔었지만 얘네 그 일반 금속들은 뭐가 나온다? 이 수소가 나온다. 따라서 금속 화재에서는 물로 소화할 수 없다. 이유는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다. 이런 또 그 실기 시험에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대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씩 금속을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속들을 넣어보면 Mg를 넣어보면은 Mg 더하기 H2O죠. Mg 더하기 H2O.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수산화 금속이잖아요. 수산화 금속. 그래서 MgOH2가 나오고 더하기 H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e 를 한번 넣어볼까요? Fe를 넣어보면 H2O. 그러면 자, 화살표로 이제 반응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수산화 철이 나오겠죠. 수산화 철. 그러니까 FeOH3가 되겠고 수소가 나오게 된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H2O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AlOH3 더하기 H2 여기 이제 2류고 이제 3류 칼륨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칼륨은 H2O하고 반응을 하니까 수산화 칼륨이겠죠. 수산화 칼륨 KOH가 나오고 H2가 발생을 한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물과 반응을 시키니까 NaOH 더하기 H2가 나오더라. 앞에 개수는 다 맞춰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이러한 금속들이 여기다 대입을 다 했죠. 이러한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하니까 뭐예요? 수산화 금속. 요 금속들이 바로 요 수산화 금속 여기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수산기랑 합쳐진 수산화 금속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이 수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을 또 해주시면은 금속 어떠한 금속이든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다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은 금속에 관련된 물과의 반응식도 이 종류뿐만 아니고 더 많겠죠. 금속은. 그래서 반응식을 다 암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MgOH에서 여기 왜 2가 붙어요? 그리고 FeOH에서 3이 붙어요. 얘네는 왜 그냥 OH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화학의 주기율표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그 원작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작가.
원자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 놈이 몇 가냐, 요 놈이 몇 가냐에 따라서 여기에 붙는 숫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mg라고 있고 oh라는 게 있는데 원자가 같은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이 화학식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OH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1가로 작용을 하고요. 얘는 플러스 2가로 작용을 합니다. 플러스 2가. 그래서 요 놈이 여기로 내려오고 요 놈이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MgOH 두 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얘가 두 개가 있고 얘는 2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0이 되려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자, 그러면은 Fe 같은 경우에도 OH랑 보면은 여기가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3가로 작용한 거고 3 플러스로 작용한 거고 얘는 1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가니까 3개하고 마이너스 2 더해져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eOH 3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Al이 플러스 3가예요. 자꾸 이거 헷갈리게 적어가지고 자, 플러스 3가예요. 플러스 3가고 OH가 마이너스 1가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3개. 3이 돼야 두 개가 더해서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 OH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aOH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 숫자가 안 붙어요? 라고 하잖아요. N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가고요. OH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요놈들이 더해서 바로 0이 돼버리니까 여기 뭐 몇 개가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NaOH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일반 화학 관련해서 제가 좀 영상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뭐 그런 그 화학에서 좀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EBS 강의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이런 거 설명해 주실 거예요. 주기율표 설명해서 그 영상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물과의 반응이 있고요. 물과의 반응이 있고 이제 또 이제 3번 기타 반응들이 있어요. 기타 반응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금속하고 CO2가 반응하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나오고 또 뭐 어떠한 물질이 나오겠죠. 그리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또 어떤 물질이 나오고 또 어떤 물질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금속하고 산이니까 알칼리랑 반응하면 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금속하고 에틸알코올 하면은 또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물질들은 이게 생성되는 물질들은 그 반응식 자료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또 나와요. 비슷한 같은 게. 그러니까 금속의 종류들만 알면 이런 금속들을 이렇게 다 대입만 시키면 이런 반응식도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들만 암기를 해 두시면은 대입만 시키면은 반응식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 관련된 물질들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놈들은 그 대표적인 그 성질이 뭐예요? 4류 위험물은 다 불에 타는 거죠. 불에 타는 거. 그래서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 놈들은 다 뭐가 있겠어요? 그치, 연소 반응식. 연소 반응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불에 타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사료위험물 하면은 연소 반응식이 주를 이루겠구나. 요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류도 다른 종류도 있지만 C와 H,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 연소한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산화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 반응도 있지만 얘네는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놈들이 산소와 반응해서 불에 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CO2와 H2O가 발생을 한다. 무조건 CO2와 H2O가 발생을 한다. 요것만 알면은 여기에 제4류위험물만 대입시키면 물질 제4류위험물들만 여기다 다 대입시키면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고. 되시겠죠? 메탄을 넣으면 산소 넣으면 CO2, H2가 나온다고요. 메탄이 아니지. 메탄은 4류가 아니니까. 근데 메탄도 마찬가지로 C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놈도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CH4잖아요. 메탄이 CH4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 4류 위험물을 암기를 할 게 아니고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한다면은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C와 H로 된 물질들 화학식만 다 외워두면은 반응식은 그냥 쫙 암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들만 외워두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요령을 갖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막 생짜바리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류 위험물을 좀 볼 건데요. 제 육류 위험물에 대해서 볼 건데, 요 제 육류 위험물은 제 1류 위험물하고 성질이 똑같죠. 다만 1류는 고체고 6류는 액체라는 것만 다르지 1류 위험물의 특징이 곧 6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 놈이 불연성이겠죠. 불연성이다 보니까 연소 반응식은 없는 거예요. 연소 반응식은 없고 다만 요 놈도 이제 불연성이라 불에 타지 않는데 왜 위험물로 넣었을까? 1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해를 하다 보니까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산소. 그렇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처럼 6류 위험물도 분해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6류 위험물을 여기다 다 대입하면은 반응식이 바로 다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반응식들을 제가 이제 예를 그냥 많이 안 들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듣고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카페에 있는 그 반응식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막 종류별로 해가지고 손으로 쓰면서 막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올라가 볼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요런 것들, 보라색으로 해볼까? 요런 것들만 기억을 해 주시면 여기다가 금속 대입하고 여기 대입했던 금속을 여기다 와서 수산하구나 요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은 반응식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여기 금속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금속이 이 뒤에 수산화 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기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했던 저만의 그 방법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요거 외에는 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뭐 찾아보고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요것만 해도 웬만한 반응식들은 머리에 다 들어오고 암기가 다 돼버리니까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대표적인 부분만 암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묶어 보시면은 암기가 더 잘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찾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뭐 카페에도 좀 노하우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은 이제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얻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였었죠? 반응식 공부 순서였죠. 반응식 공부 순서. 반응식 공부 순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첫 번째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을 암기를 합니다. 암기.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암기를 합니다. 어떻게 암기해? 한글로. 그러니까 만약에 메탄의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면 CH4 더하기 O2는 CO2, H2O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CH4, O2, CO2, H2O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메탄, 산소, 이산화, 탄소, 물 이렇게 한글로 암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글로 첫 번째가.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영어로 시작을 해서 영어로 끝나면은 암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쓰는 언어가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먼저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글로 이제 암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요 화학식을 저는 뼈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뼈대. 반응식의 뼈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뼈대를 만든다. 지금 2단계에서 화학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2단계에서 1번 단계에서는 그냥 요 한글만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응식에 대해서 한글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뼈대를 만드는 게 뭐예요? 화학식으로 기본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화학식으로. 아이고. 화학식으로 뼈대를 만든다. 화학식으로. 그 화학식이 뭐예요? 그치. CH4 더하기 O2, CO2 더하기 H2O. 이렇게 화학식을 만든다. 요게 뭐예요? 화학식으로 뼈대를 만든다. 요건 이제 개수를 빼고. 개수는 없는 거예요. 개수가 뭐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 있죠? 큰 숫자들. 요거 뺀 반응식을 암기를 한다. 첫 번째는 한글로, 두 번째는 이 화학식을 다 넣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를 맞힐 겁니다.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추는 방법에는 미정 개수법이 있고요. 미정 개수법이 있고, 또 비교 개수법이 있습니다. 자, 미정 개수법은 정식 명칭이고요. 비교 개수법은 그냥 제가 없어서 만든 명칭인데, 미정 개수법하고 비교 개수법하고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요 놈들을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 미정 개수법 영상, 비교 개수법 영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정계수법이나 비교계수법, 요 놈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개수를 맞추는 건데요. 개수를 맞추는 건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이 C와 H와 산소, O에 대한 개수하고, 우측에 있는 C와 O와 H에 대한 개수하고 서로 같아야 돼요. 개수들이. 이쪽에 C가 뭐 한 개 있으면 이쪽에 C가 한 개 있어야 되고, 이쪽에 H가 뭐 네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H가 네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산소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쪽에 산소가 두 개인데 이쪽에 산소가 뭐 네 개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두 개가 아닌 네 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얘네들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 이 미정계수법하고 비교계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게 되려면 당연히 이 앞에 개수들이 들어가야지만이 각각의 개수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그걸 맞춰주는 게 미정계수법하고 비교계수법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식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이쪽 그러니까 반응물이나 이 생성물이나 요 순서들, 뭐 어떤 거는 CO2 더하기 H2O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책은 또 H2O 더하기 CO2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요게 서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틀리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면 편하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벌써 50분이 넘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부분부터 이제 쭉 한번 보시다 보면은, 이 반응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어떠한 물질의 특성들이 비슷하면, 어떤 물질들의 특성이 비슷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도 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아마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보이게 되면 그런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다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물질 하나만 딱 암기를 해두면 그 암기해둔 반응식에 이제 각각의 물질들을 계속 대입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반응식이 나오겠죠. 비슷한 반응식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묶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이 개수를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